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 소설공인 채널맥의 김홍익 감독입니다. 오늘이 바로 1919년 3월 1일 벌였던 기미독립선언 104주년을 맞는 2024년 3.1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우리 민족의 맥, 역사의 맥을 짚기 위해서 채널맥 저 김홍익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일제시대 항일 결사투쟁을 세계적으로 벌였던 바로 그곳 의열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의열단 단장님 임동구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열단 4대 단장 임동구입니다. 단장님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예, 저도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의열단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 사실 잘 몰랐습니다. 아, 네. 그 한 가지하고 단장님 너무 핸섬하게 젊으셔. 밑으로 우리 단장님의 이력과 그동안의 수상 경력이 쭉 나갈 텐데 사실 좀 놀라운 건 저는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건축공학도셨네요. 사실 건축공학도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하기 괜찮을까? 그러면서 아주 신선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데 실제로 우리 단장님은 건축공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건축업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의열단 단장님이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라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건축가, 디자인을 시작으로 작은 가게, 그리고 대형 상업시설과 국제급 단지계획, 산업단지계획 등 국제 간 통합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등을 하는 등 공간경영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공간경영인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즉 도시와 공간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공간 경영을 통해서 사람, 즉 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서 저의 일들을 해왔고 그 이후 의열단 단장이 되었습니다. 단장님 그 의열단이 1919년 기미독립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걸 알고 있는데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단장님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뜻, 단재 신치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에서 국제적인 시대의 큰 변화 물결 속에서 1919년 11월에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 독립운동단체입니다. 1920년대 일본 고관 암살과 관공석 폭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요. 특히 김원봉 단장을 중심으로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정신만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의 실천을 위한 물리적 힘의 확보를 위해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김원봉 단장을 중심으로 한 무장 독립단체로서 의를 맹렬히 실현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정의의 특별군 조직으로서 영어로는 Justice Force, 즉 의열단이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멋지네요. Justice Force. 네. 그 우리 일제강점기 의열단의 항일 활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목숨 건 일일 텐데 그분들의 활약상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열단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항일단체였습니다. 1920년대 일본 고관 암살과 관공서 폭파 등의 매우 강력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죠. 의열단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 일본 본토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이고도 입체적인 활동을 해왔던 조직이고요. 1919년 3.1 운동 뒤에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기고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일제의 무력에 대항하여 더 은밀하고 정밀하게 그리고 조직적이고 강력한 독립운동 단체로 이끌어왔습니다. 네. 의열단은 창단한 얼마 뒤에 근거지를 길림성에서 베이징으로 옮기고 상해에서 단원들을 포섭해서 1924년경에는 약 70여 명의 단원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후일 한국민족운동사에서 이름을 남긴 김구, 김규식, 김창숙, 신치호 등의 실질상의 고문 역할을 했던 조직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당시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의 상당한 응원과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원봉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항일단체 의열단을 이끈 수장이었습니다. 김원봉의 현상금은 약 100만 원,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약 360억 원 정도의 가치로서 백범김구의 현상금 60만 원보다도 월등히 높았던 점을 보면 가장 우리에게 대표적인 의열 단원이기도 하지만 당시 일제가 내걸었던 현상금 중에는 단연 최고의 금액이었습니다. 360억이요? 우리 의열단의 최고의 그런 어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의열단원은 조선총독부 폭탄 의거의 김익상 의사,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습격에 나섰던 나석주 의사, 1923년 종로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한 김상옥 의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1920년 9월 14일에 의열단원 박재혁은 부산경찰서에 들어가 경찰서장을 폭사시키는 의거를 감행했고요. 1920년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의열단원 최수봉이 밀양경찰서 소속의 모든 경찰이 모인 가운데 폭탄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1921년에는 9월 12일에는 의열단원 김익상이 조선총독부 청사에 들어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폭발로 조선총독부 청사 일부가 파괴됐고요. 이는 우리 민족 전체와 우리 민족의 독립의 자존심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민족적 분위기와 독립운동사에 큰 영향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2년 3월 28일에는 김익상, 이종암, 오성윤이 상해 황포탄 부두에서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암살을 시도했고요. 이로 인해 오성윤 의사는 가까스로 탈옥하고 김익상 의사는 1943년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1924년 1월 5일 김지섭은 독교의 궁성 정문 앞인 이중교에서 폭탄 투척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습격했고요. 1927년 8월 1일 의열단은 중국에서도 난창 폭동에 참여하는데 이때 바로 이날이 중국 공산당이 최초로 무장해서 싸운 날로 나중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창립 기념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의열단의 독립운동 활약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의 의미에 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동양평화를 위한 우리 민족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영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하시고 목숨 건 투쟁을 하셨지만 이런 분들이 만약 잡히고 그리고 또 투옥되면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결말들이 추측되는데요. 그런 결말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의열단원은 그 시대의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무장화된 어떤 독립단체의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거친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멋진 현대적인 정장 차림 속에 수려한 외모와 용모와 멋진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도 잘 정돈되고 세련되며 매력적이기도 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근대적인 지성들이자 인본적인 사상을 희생정신으로 실천했던 실천적인 그러한 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김상옥 의사의 경우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고 이후 독립운동가로서 개인을 희생한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의열단원들이 의거의 현장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또 이곳 대한이 아닌 일본에서도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타국에서도 형장 안에서 장렬히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 많은 일본 경찰을 사살하게 되었는데 김상옥 의사가 단행한 의거가 있었던 종로경찰서의 폭발 의거는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조선인들이 붙들려와서 고문을 당하고 처참히 죽어나가던 가장 잔혹한 비인권적 현장이었기에 의열단의 김상옥 의사의 의거 성공은 당시 일제에는 상당한 충격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의거 후에 같은 달 김상옥 의사는 일제 경찰로부터 쫓기다 결국 열흘 후에 1000여 명의 이상의 그런 경찰대와 접전을 하다가 한 민가에 집중 공격을 받게 되면서 마지막 접전 끝에 최후의 한 발로 자결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김상옥 의사의 두려움과 맞서 정의로이 맹렬히 전사하게 된 모습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투사의 슬픈 마지막 역사이자 또 우리 모두를 위한 인본적 실천을 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희생 정신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의열단을 알아가는 첫 번째 제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제2부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2부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안녕.